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던 그날, 유빈의 작은 원룸은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 번쩍이는 네온 사인이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유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다. 하빈이 오늘 밤 여기서 자겠다고 한 건 단순한 우정의 연장선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쌓아온 그들의 관계는 마치 한강의 물처럼 자연스럽고 깊었다. 하지만 오늘 그 물결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다. 유빈아, 괜찮아. 나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 하빈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울렸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젖은 우산을 문 옆에 기대놓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그 끝자락이 아직도 비에 젖어 반짝였다. 유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히려 반가워. 요즘 회사 일로 피곤해서 너랑 이렇게 있으니 마음이 놓여.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가슴속에는 이름 모를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같은 꿈을 쫓아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끊임없이 서로를 지켜봤다. 유빈은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으로 강남의 작은 아틀리에에서 일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하빈은 반대로 안정된 직장인으로 은행에서 근무하며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있었다. 한국 사회의 압박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하지만 최근 하빈의 연애 소문이 유빈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남자친구, 유빈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자 하빈이 침대로 다가왔다. 침대 하나라서 미안해. 소파에서 잘게 유빈이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바보같이 같이 자자. 어렸을 때처럼. 그 말에 하빈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유빈의 가슴을 울렸다. 그들은 옷을 갈아입고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이 스며들었다. 유빈은 하빈의 등을 향해 누워 그녀의 호흡 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그 리듬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갑자기 하빈이 몸을 뒤척였다. 유빈아. 나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빈이 놀라 돌아보니 하빈의 눈가가 촉촉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하빈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아빠가 또 결혼하라고 압박하시네. 나처럼 평범한 여자가 왜 아직도 혼자냐고. 그런데 난 모르겠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 말에 유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도 같은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사랑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로 만들었다. 특히 여자들에게는 더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하빈아, 우리는 서로 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해. 하빈이 천천히 유빈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어둠 속에서 하빈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유빈아,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소중한 거야? 그 질문이 유빈의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하빈의 뺨을 어루만졌다. 부드러운 피부, 따뜻한 온기.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빈의 입술이 살짝 벌어지며 유빈의 손가락에 스쳤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하빈이 먼저 입을 맞췄다. 가볍고 떨리는 키스. 그것은 우정의 경계를 넘어선 금지된 감정의 문을 열었다. 유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키스를 받아들였다. 입술이 닿는 순간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흘렀다. 하빈아. 이게. 무슨. 유빈이 속삭였지만 하빈은 대답 대신 다시 키스했다. 이번에는 더 깊고 절박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들의 비밀을 지켜봤다. 그 밤, 그 작은 원룸에서 두 여자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마주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스며들 때 그들은 어색하게 눈을 떴다. 하빈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타며 말했다. 어제 일, 미안해. 나 이상했지. 유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원했어. 그 고백에 하빈의 눈이 커졌다. 유빈아, 우리. 이게 진짜일까? 세상이 우리를 용납할까?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이 그들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손을 잡았다. 작은 약속처럼. 그 후로 그들의 일상은 변했다. 출근길에 함께 커피숍에 들러 명동의 거리를 걸으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유빈은 디자인 작업 중에 하빈의 얼굴을 스케치하고 하빈은 은행 점심시간에 유빈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도 내 생각뿐이야. 그런 메시지가 그들의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됐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빈의 가족 모임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까? 라고 물었다. 하빈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집에 돌아와 유빈에게 전화로 울었다.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왜 내 사랑이 죄가 돼? 유빈은 하빈을 안아주며 위로했다.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한국이 변하고 있잖아. K-드라마처럼 우리도 우리 이야기를 쓸 수 있어. 그 말에 하빈이 미소 지었다.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나갔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노란 단풍잎이 흩날렸다. 벤치에 앉아 손을 꼭 쥐고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 둘이서 작은 카페를 열자. 유빈아 내 디자인으로 꾸미고 내가 커피를 내리고 유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카페 이름은 비밀의 꽃으로 할까? 그러나 그 꿈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유빈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그녀는 늦은 밤까지 일해야 했다. 하빈은 그런 유빈을 기다리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옛 친구인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 그것은 단순한 위장이었다. 가족한테 보여줄 사진만 찍자. 하빈은 유빈에게 말했다. 하지만 유빈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유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피곤할까 봐. 하빈의 변명은 유빈을 더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유빈은 혼자 원룸에 앉아 울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녀의 외로움을 증폭시켰다. 한국 사회의 편견이 그들의 사랑을 위협하고 있었다. 레즈비언이라는 단어조차 가족 모임에서 금기시되는 현실. 유빈은 하빈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 정말 할 수 있을까? 답장은 늦게 왔다. 할 수 있어? 믿어줘.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유빈과 하빈은 종로의 한옥마을을 산책했다. 눈이 살짝 내리는 거리에서 그들은 전통 찻집에 들렀다. 따뜻한 녹차 향이 방 안을 채우고 창밖으로 보이는 고즈넉한 한옥 지붕이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여기 오니 옛날 생각나네. 우리 어렸을 때처럼. 하빈이 말했다. 유빈이 웃었다. 맞아. 그때 우리는 세상 다 가진 줄 알았지?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곧 깨졌다. 하빈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하빈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삼촌네 아들이랑 만나봐. 좋은 인연일지도 몰라. 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유빈을 바라봤다. 또 이런 식이야. 왜 나 혼자 이렇게 살아야 해? 유빈은 하빈의 손을 잡았다. 가지마. 솔직히 말해. 내 마음을. 하빈이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한국 엄마 아빠한테 나는 여자를 사랑해라고? 그럼 가족이 무너질 텐데.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가 개인의 사랑을 억압하는 현실. 뉴스에서조차 LGBT 권리가 논의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유빈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문났어. 유빈이 이상해라고. 그때부터 숨겼지. 하지만 너 만나고 나서 숨기기 싫어졌어. 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유빈아. 나 때문에 내가 아파. 그날 이후 그들은 더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명동의 불빛거리를 걸으며 작은 선물을 주고받았다. 유빈은 하빈에게 손뜨개 목도리를, 하빈은 유빈에게 디자인 스케치북을 선물했다. 이 안에 내 꿈을 그려 하빈의 말에 유빈이 감동했다. 그들은 카페에 앉아 K-팝을 들으며 미래를 그렸다. BTS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유빈이 물었다. 하빈이 웃었다. 우리만의 노래를 부르자. 그러나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하빈의 쥐장 데이트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자 유빈은 참지 못하고 싸움을 걸었다. 너 진짜 그 남자 좋아하는 거야? 유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하빈이 울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가족을 속이기 위해? 너도 알잖아. 이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유빈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추운 겨울 거리를 홀로 걷다. 눈물이 흘렀다. 왜 우리 사랑은 이렇게 힘들어? 며칠 후, 하빈이 유빈의 회사로 찾아왔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그녀의 모습이 유빈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미안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하빈이 말했다. 그들은 근처 공원으로 갔다. 눈 쌓인 벤치에 앉아 서로를 껴안았다. 우리 함께 싸우자. 도망치지 말고. 유빈의 말에 하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봄이 오기 전 유빈의 디자인 전시회가 열렸다. 강남의 갤러리에서 그녀의 작품들이 빛났다. 하빈은 가장 앞줄에 앉아 유빈을 응원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 나도 힘이 나. 전시 후 그들은 한강 다리 위를 걸었다. 바람이 살랑이는 그곳에서 하빈이 갑자기 멈췄다. 유빈아, 나 결심했어. 가족한테 말할게. 우리 사랑을 숨기지 않을게. 유빈의 눈이 흔들렸다. 정말. 무섭지 않아? 하빈이 미소 지었다. 너랑 같이라면 무섭지 않아. 하지만 그 결심은 곧 실현을 맞았다. 하빈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하빈아, 무슨 소리야? 여자랑. 그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하빈은 울며 유빈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나를 포기할 거래? 어떻게 해? 유빈은 달려가 하빈을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한국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날 밤 그들은 다시 그 원룸에서 보냈다. 옛 추억처럼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유빈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랑을 지킬 거야. 어떤 대가 치르더라도.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던 무렵 하빈의 가족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는 하빈을 집으로 데려가려 했고 아버지는 침묵으로 압박했다. 이 집안의 망신이야. 아버지의 한마디가 하빈의 마음을 찢었다. 그녀는 유빈에게 편지를 썼다. 유빈아, 나우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헤어지자. 내가 자유로워지길 바래. 그 편지를 받은 유빈은 무너졌다. 회사에서 울며 디자인 도구를 집어 던졌다. 왜 나만 남겨? 유빈은 하빈의 집으로 달려갔다. 부산에서 올라온 가족들이 모인 그 집 앞에서 그녀는 소리쳤다. 하빈이를 보내주세요. 그녀의 사랑을 존중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다. 너 누구야? 우리 딸을 유혹한 거냐? 유빈의 눈물이 흘렀다. 유혹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가족의 아픔 알아요.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어요. 그 대치 속에서 하빈이 나왔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유빈이가 제 인생이에요. 그녀 없인 못 살아요. 가족의 시선이 차가웠다. 삼촌이 말했다. 이건 사회적으로 안 돼. 직장에도 영향 갈 텐데. 하빈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직장 그만두고 유빈이랑 새로 시작할게요. 그 말에 유빈이 놀랐다. 하빈아, 안 돼.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어머니가 울며 하빈을 끌어안았다.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주니? 하빈의 눈물도 흘렀다. 고통이 아니에요, 엄마.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밤이 깊어지자 가족은 피곤에 지쳐 물러섰다. 유빈과 하빈은 거실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다. 고마워, 와줘서. 하빈이 속삭였다. 유빈이 대답했다. 너 없인 나도 못 살아. 그 후 하빈은 은행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카페 일을 시작했다. 유빈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 비밀의 꽃을 열 준비를 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속삭이는 사람들, SNS의 악플. 저런 게 왜 서울 한복판에? 한 번은 손님이 카페를 나서며 중얼거렸다. 하빈은 상처받았지만 유빈이 안아주며 말했다. 무시해.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가을이 다시 오자 그들의 사랑은 시험을 받았다. 유빈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짧게 사귀던 남자였다. 그는 유빈을 찾아와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유빈은 거절했지만 그 소문이 하빈에게 전해졌다. 너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해? 하빈의 질투가 폭발했다. 아니야. 그건 과거야. 유빈이 소리쳤다. 그들은 크게 다퉜다. 하빈이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유빈은 홀로 한강으로 갔다. 가을 단풍이 물에 비치던 그곳에서 그녀는 울었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한국의 낭만적인 풍경이 그녀의 고독을 더 부각시켰다. 하빈도 그곳으로 왔다. 미안해. 나 불안했어. 이럴까 봐. 그들은 서로를 안고 용서를 구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자. 키스 대신 그들은 손을 꼭 쥐었다. 그 감촉이 모든 것을 치유했다. 카페 오픈 날 비밀의 꽃은 작은 성공을 거뒀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여들었고 유빈의 디자인이 공간을 아름답게 채웠다. 하빈의 커피는 따뜻한 위로가 됐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가족의 방문이었다. 어머니가 홀로 왔다. 하빈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 말에 하빈이 울었다. 유빈도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감사해요. 겨울이 깊어지던 해 끝, 유빈과 하빈은 한강변에서 산책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다리 위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올해는 우리에게 특별했어. 유빈이 말했다. 하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고통도 있었지만 그 덕에 더 강해졌어. 한국의 겨울은 춥지만 그 추위 속에 피어나는 사랑은 더 뜨거웠다. 카페 비밀의 꽃은 이제 동네 명물이 됐다. LGBT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작은 이벤트가 열렸다. 유빈은 새로운 디자인 컬렉션을 발표했고 하빈은 커피 워크숍을 열었다. 사회의 변화가 느껴졌다. 서울의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무지개 깃발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고 있네. 하빈이 속삭였다.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없었다. 하빈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하빈을 불렀다. 미안하다. 딸아. 내 길을 가라. 그 말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유빈도 병실을 찾았다. 아저씨, 하빈이를 잘 부탁해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너도 가족이야. 그 순간 유빈의 눈물이 흘렀다. 한국의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다. 사랑으로도 재탄생할 수 있었다. 봄이 오자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작은 의식으로. 한옥마을의 정원에서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유빈이 하빈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하빈이 대답했다. 나도. 이 사랑
폭이 안할게 엿꽃잎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그들의 키스는 축복받은 듯 했다. 세월이 흘러 비밀의 꽃은 체인으로 커졌다. 유빈과 하빈은 책을 썼다. 숨겨진 꽃, 우리의 레즈비언 사랑 이야기.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젊은 세대가 영감을 받았고 사회의 편견이 조금씩 무너졌다. 어느 날 한강변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웃었다. 우리 해냈어.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드라마틱했다. 유빈의 건강 문제로 그녀는 수술을 받았다. 하빈이 병실에서 지키며 말했다. 너 없인 안 돼. 유빈이 미소 지었다. 걱정 마. 우리 약속 잊었어? 영원히 그 병상에서의 대화는 그들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다. 결국 그들은 늙어갔다. 백발이 된 유빈과 하빈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하늘을 봤다. 후회 없어? 유빈이 물었다. 하빈이 손을 잡았다. 전혀. 너랑 산 게 제 인생 최고야.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계절처럼 순환했다. 고통과 기쁨, 눈물과 웃음. 하지만 끝은 없었다. 그것은 영원한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두 여자의 용기와 사랑으로 마무리된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그들은 세상에 빛을 남겼다. 그리고 그 빛은 또 다른 사랑을 비출 터였다.